안녕하세요.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알아두어야 될 사항을 공고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날짜 나오는 거는요, 공고일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요, 해마다 좀 바뀌어요. 근데 얼핏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 날짜는 항상 4월하고 8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개월 전부터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날짜가 확정이 되면 뉴스라든지 이런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제 영상에 올려놓거든요. 짧게요. 그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일정은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요. 고시 과목을 보겠습니다. 자, 초졸인 경우에는요, 4과목이네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4과목이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으로 요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게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 자신이 있으신 분은 영어 하시는데요. 대부분 도덕이나 다른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과목이 되는 이유가 이쪽이 4과목, 이쪽이 2과목이니까 합하니까 6과목이 되겠죠. 중졸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이 더 늡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영어 과목이 필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과목, 6과목 해서 이것도 역시 6과목이고요. 5과목 한 과목에서 이것도 6과목이 되는데요. 대부분 도덕을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고졸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과목이 더 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들어가냐면 한국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 중졸에서 사회에 있던 과목이 한국사로 따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 과목이 더 추가돼서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6과목 한 과목해서 총 7과목을 시험을 보는데요. 대부분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고졸의 도덕이 좀 이렇게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외워야 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거를 조금 한번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교시가 9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 보이시죠? 9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40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초졸은 국어, 사회, 2교시에는 10시에 시작하죠. 수학학. 3교시에는 선택 1, 2 중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끝나고요. 중졸 같은 경우에는 1교시 9시에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 사회는 조금 거의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점심시간이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그 다음에 5교시 과학, 그리고 6교시의 선택 과목을 끝으로 해서요, 3시에 끝납니다. 역시 30분씩 여기는 되어 있고요. 고졸 같은 경우는요, 1교시 9시에부터 시작해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 점심 역시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고요. 5교시 과학, 6교시 한국사, 7교시는 선택 과목 하셔서 3시 50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출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데요. 거기 교과서가 요즘에는 국정교과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가지 종류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거를 출제를 합니다. 하지만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종류와는 상관없이요, 교과서 외의 지문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어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릴 때 자꾸 거기 제목을 보세요. 그리고 전체 유형을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생소한 지문이 나와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낸다고 그랬는데요. 그 대상 과목들이 어떤지, 범위가 되는 그 대상 과목들의 그 범위가 어떤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면 그 범위는 다들 뭐예요? 거기 교과서 내에서 범위가 나오는데요. 제가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사회 과목,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역사가 나와요. 그 포함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한국사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사만 출제되고요.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세계사는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문항수 및 배점을 보면요, 초절만 20문항이고요. 중절 고절은 25문항이에요. 근데 수학은 아무래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수학만 20문항이 됩니다. 그리고 초절은 당연히 한 문제당 5점이 돼야지 100점 만점이 되고요. 중절하고 고절은요, 한 문제당 4점이 됩니다. 그런데 수학은 당연히 20문제니까 수학만 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되는 거를 보면요,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근데 60점 이상이라도 만약에 안 본 과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예전은요, 오래전에는요, 과목별 거기 뭐죠? 과목별 나락 점수가 있었어요. 과목별로 이렇게 통과를 못 시키면, 평균 점수를 통과를 못 시키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영어나 수학같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많이 거기 뭐죠, 합격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검정고 시가 원래 합격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좀 그렇다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과목 불합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과목을 굉장히 못한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하셔서 평균 60점만 맞추시면 돼요. 예전보다 훨씬 이제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기준을 마련해 놓았죠. 과목 합격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성적 60점 이상의 과목에 대해서는요, 과목 합격을 인정해요. 60점 이상이요, 각 과목마다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요, 다음 해의 시험부터는요, 시험 과목을 면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과목 합격이 되면요. 그리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요, 시험 성적에 합산을 시켜요. 그런데 기존 과목 합격자가요, 만약에 그 과목을요, 다시 응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합격 점수와 상관없이 재응시한, 두 번째 이제 응시한 과목의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잘 봤다 그러면 굳이 재응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전에 잘 못 봐서 이번에 봐가지고 이번에 잘 볼 것 같다 그럼 재응시해서 평균 점수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과목 합격자에 한해서는요, 비록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과목 합격 증명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합격 취소는 거의 이제 없겠지만 취소되는 경우는요, 응시 자격이 안 맞는 사람, 응시 자격이 안 맞으면 이렇게 접수도 안 돼서 이거는 뭐 굳이 이런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출 서류를 위조한 사람, 이거는 범법자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하죠, 부정행위를 하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합격 취소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쭉 보시면
참고하셔서요. 시험 보실 때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